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의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의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 소개를 했고요. 이제 이 강의부터는 핀테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거의 데이터들, 현재의 데이터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핀테크의 미래는 총 4가지의 챕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핀테크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현재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금융권의 대응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빅블러 시대라는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타나는 시대를 좀 얘기할 거고, 네 번째, 플랫폼 독점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핀테크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챕터를 나눌 겁니다. 통계 자료로 이해하는 글로벌 현황, 그리고 핀테크 100이라는 얘기, 밤에 잠이 오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이어나갈 거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통계 자료로 이해하는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핀테크 2019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료와 함께 얘기를 하려고 이 자료에 대한 제목을 제가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 라는 제목으로 또 할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인 첫 번째 챕터는 인덱스 핀테크 2019,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19년도의 자료인가 봐요, 그죠? 어쨌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언제쯤과는 달리 좀 이렇게 전문가라고, 이제 엑스퍼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전하는 정보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나 맹신을 더 이상은 좀 할 수 없는, 그리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사실 예전에 전문가라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는 그 전문가라는 게 사실은 특정 학습이 되거나 특정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전문가라고 말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맹신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통 지식이라고 그러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게 지식이라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식이라고 우리가 우러러보던 그 정보들이 어느 날부터 우리는 데이터라고 형식으로, 데이터의 형식으로 데이터라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이 데이터가 자유롭게 공유까지 되는, 그런 노출되는 그런 시대에 어떤 미디어의 발전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누구나 다 원하는 방식으로 자랑할 수도 있는 수단이 모든 이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모든 이들의 손바닥 위에. 그런 노력이 가능한, 또는 그런 성과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특정 누군가, 예를 들면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대학 교수들이 전문가인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죠. 어찌 보면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더 전문가스러운 말을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핀테크 분야에서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통할 수 있고, 그걸 구할 수 있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도 있는데, 획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유로운 분석과 조사가 쉬워진 만큼 데이터의 취합 방법이나 분석 방식을 정교하지 않게 구성하면서 원하는 결론으로 귀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좀 희한하게 가공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죠. 어디가 있다, 어디가 어떻다는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글로벌의 핀테크 분석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석 자료가 어떤 거냐면, 한국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커요, 그죠? 이 회사에서 2019년 5월에 발표한 공식 자료인데, 제가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이 자료는 그렇게 흔한 자료도 아니었어요. 초기에 이 자료의 초기 제작하자마자 제가 아는 금융권의 임원한테 제가 어떻게 얻게 된 겁니다. 어쨌든 본 강의를 접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오래된 과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이걸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최신 뉴스를 막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 자료를 통해서 함께 리뷰하면서 글로벌 핀테크의 진행 방향을 큰 틀에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국내의 메이저 금융 기업의 가치하고 비교를 한 페이지가 있는 거죠. 왼쪽이 이제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고 원래 금융회사가 아닌 거죠. 중간 조금 왼쪽부터 해서 중간 정도부터 해서 오른쪽에 좀 더 많은 숫자로 있는 것들이 한국에 있는 금융 기업들입니다. 그냥 쓱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왼쪽에 있는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가치가 월등히 더 높죠. 얼마나 대단한 수준으로 이들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소개된 기업들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생길 거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을 또 하나 상장 기업으로도 또 구분해놨죠. 이게 보면 이 부분은 당연히 영구적인 건 아닐 겁니다. 좀 설명을 더욱더 붙이자면 현재 기준으로 비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근시일 내에든 언젠가는 상장 기업으로 바뀌는 일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첨언을 좀 하자면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요 개념으로 바라보되 여기서 특별한 회사 하나는 좀 소개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그래프가 워낙 압도적이죠.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놨으면 합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면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한 온라인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더더욱더 잘할 텐데, 여기는 알리바바가 소유한 금융기업인데 글로벌에서도 선두권이고 거의 1위를 맨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성장한 건 뭐냐면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국의 내수 시장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놀라고도 놀라면서도 두려운 생각까지도 들 수 있죠. 그러면 이 페이지는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국이 대단하다는 거 알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국의 급성장도 우리는 항상 요새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뭐 세계 최강 두 개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핀테크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 또 하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국이란 나라죠. 영국은 전통적으로 금융 강국입니다. 원래 금융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금융 강국으로 유명합니다. 영국은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지만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핀테크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상당한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육성책도 많이 진행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융정책으로 많이 도입된 제도들이 있는데 새로운 많은 제도들, 예를 들자면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스몰 라이센스라든지 심지어는 오픈뱅킹에 대한 그 그림들도 다 영국을 통해서 많이 학습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면이 좀 큽니다. 우리가 평소에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미국, 중국 외에도 영국 같은 핀테크 강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국 외에도 또 새로운 금융위 시장에서 기회를 노리는 저력이 있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도 인도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 심지어는 남미 국가들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볼까요? 핀테크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추이를 각 분야별 어떤 지분 포션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죠? 잠시 여기서 제 경험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 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가 한 2016년, 17년 뭐 이때쯤 되는데, 저는 이때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터뷰나 기사나 책, 자료 등에서 막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때 그 과정에서 공통된 의견을 하나 제가 찾게 됐는데, 대략 뭐 요약을 좀 하자면 2015년쯤 그때쯤에 견제를 잡아서, 그때쯤에는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 기술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면 IT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 분야에서 페이먼트 분야의 지급결제 쪽 분야가 그 당시에 제일 높았지만, 산업의 어떤 그 포션으로 볼 때, 근데 향후에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2020년 정도쯤 되면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인슈어테크라든지 그런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완전히 이거는 흔히들 대학생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뇌피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의견에 살짝 동의가 안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 소비자들하고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가 꽤 20년 정도 해본 경험에서 제가 배운 건데, 대부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영역의 것이어야 되는데, 핀테크라는 영역에서 그런 성향의 분야를 말하면 고객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필요하고 항상 생활에 맞닿아 있는 분야가 바로 결제 관련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결제와 관련된 핀테크 서비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성장을 하고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서 보면 지급 결제 부분이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이게 더 새롭고 편리하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스테디하게 상품이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체감하는 지금까지 현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의 한 3페이지 정도는 이 자료가 훨씬 더 방대한데 제가 일부러 요약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살짝 발췌한 거예요. 뭐 투자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는 자료 외에도 꽤 많은 자료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는데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세상에 공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본데 있죠. 제가 어떤 자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를 해석할 때 가능하면 객관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지만은, 근거가 객관적이라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료에서 페이지 하나 더 볼게요. 좀 전에 봤던 자료에서 지금 이 표에 보면 한국의 핀테크 기업 수를 통계를 낸 건데 점점 이년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강의하는 현장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반드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나 우리나라 겁니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나 서비스 이름을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고 그냥 자유롭게 말하게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 순위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는 뭐 거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정도가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라고 말하기에는 마치 기존의 메이저 은행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네이버, 뭐 페이 이런 것도 살짝 나오는데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더 계속 그리고요 이런 물어보면 뭐 기껏해야 그 대화를 주고받을 당시에 TV 광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끔씩 있죠. 핀테크도 그런 브랜드가 몇 개 나오고 나서 거의 뭐 다 해봐야 10개를 넘기지 못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분명히 통계 자료에는 점점 우리나라의 핀테크 회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백 개 기업 올라가잖아요. 뭐 이제 수천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기업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없는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핀테크 기업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큼의 성과를 내는 회사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대중적인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서비스는 진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귀합니까? 우리나라의 핀테크 회사가 그렇게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 자체 노력 외에도 관련 규제나 제도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얘기를 또 해볼까요? 제가 한국의 현실은 그런 데 비해서 해외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순위를 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꽤 몇 년 된 거라서 좀 지나간 거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여기에 지금 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없는데 어쨌든 상위
한 10위권 넘어가죠. 한 20위권 상장 비상장 하니까 한 20개 정도 되네요. 이 기업들의 한국 회사들이 즐비하게 될 날을 좀 기대하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착하기엔 쉽지 않은 여러가지 환경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좀 명쾌하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한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20개 회사를 다 알아보기 힘드시면 제가 지금 밑줄 친 기업들 있죠. 이 밑줄 친 기업만 여러분들이 살짝 공부해도 각 분야별로 필요한 것들을 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요 중에서 한 가지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소셜 파이낸스로 있는 소파이라고도 읽어요. 여러분들이 소파이라는 기업을 한국의 9시 뉴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8시 뉴스, 9시 뉴스 저녁 뉴스의 시간에도 몇 번 들을 만한 기회가 있었던 큰 회사인데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회사가 설립된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회사, 대학이 있죠, 미국에. 그 대학의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그러니까 학비를 대출해주는 약간의 장학사업처럼 학비 대출 서비스를 하다가 이게 은행까지 만들어진 재미난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소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요약하자면 우리 자료의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리뷰를 해봤잖아요. 전체 자료를 다 정리하다 보면 핀테크의 성장이 한때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금융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중심이자 어쩌면 길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이 모두 이 방향을 인정하고 준비한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직접 느끼는, 어찌 보면 군중심리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군중심리를 제가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자료를 찾아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할게요. 국내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핀테크 분야의 성장 수준이나 발전 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시장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제가 또 다른 강의에서 자료들을 소개할 겁니다. 핀테크의 성장은 기존 금융시장을 규모나 내용 면에서 추월하고 있는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국내 핀테크 시장은 양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사례가 좀 다소 부족하죠. 그리고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될 것을.